윤석열은 에이펙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대참사를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한동훈 때문에 오히려 대역풍이 시작됐고 탄핵이라는 피바람까지 불고 있는걸요? 한동훈의 노골적인 총선 준비가 윤석열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 대전을 찾아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카 의혹을 겨냥하면서 만약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특활비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 해외 순방 예산을 써놓고도 그 어떠한 성과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너무 웃긴 건 한동훈 스스로 본인의 행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한동훈이 국무위원직을 유지한 채 국가 예산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일정을 연기하며 사진 찍기, 대전, 울산 등 지방 나들이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일탈된 행동이며 선거법 위반,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본인만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해 지지자들을 둘러싸요 3시간가량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한 바 있죠. 법무부 대구 스마일센터 방문차 대구를 찾은 것이지만 많은 곳에서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고발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법사위를 소집해서 중단시키고 한동훈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거의 한 몸이라 검찰공화국을 또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이미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고 윤석열보다도 더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사진을 찍고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입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대변인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법무부 장관인가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을 했고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거의 가정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동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되니 아예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마저 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의 탄핵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국힘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황당한 카드를 꺼내려고 들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국회 해상권 부활 등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북콘서트 중 대통령 탄핵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질 것이고 비운계 인사들도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자신한 거죠.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시키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죠. 민주당이 이미 의석수 절반을 넘고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는 게 야당 쪽 설명인 것이죠.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원외 인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여당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하고 멍청한 김기현도 입장을 냈는데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하던데 정부와 국힘은 국민들을 흔들고 있지 않나요? 여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 야대 형세가 연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아예 국회 해상권 부활 등 대응 카드도 띄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동시 소멸시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권한이 헌법에 존재했었으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불균형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 1987년 개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정부 인사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관은 대통령도 야권의 습관성 탄핵에 반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다고 하면서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국회 해상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친윤 인간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구조까지 건드리는 큰 문제인데 이걸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국힘 입장에선 필요한 장치일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전혀 없고 국민 여론 등 후폭풍을 고려하면 가만히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실제 발언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문제를 전 정부로 돌리는 스킬은 여전합니다. 윤재욱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다. 특정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바로 뒤에서는 역대 정부 때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한 건데요. 결국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 정부들 탓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탓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한테 탓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면서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라면서 코로나 대응차 급하게 도입된 시스템이랑 비교하는 수준만 봐도 윤재욱이라는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언론 장악에 걸리적거리면 국회마저 해산시켜버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월권이고 이런 오만한 태도로 늘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유의 행정 시스템 마비를 두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MBC, SBS, TV조선, JTBC, MBN, 채널A는 이를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며 시민들의 불편을 전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사장이 박민으로 교체된 KBS만 윤석열의 정상외교를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면서 온갖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아주 치켜세우기에 바빴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도 이걸 역대 정부들 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가 아닌 또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길까만 먼저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 탄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주제 파악 못하고 입방정 떨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동관 위원장한테 한 말인데요. 무슨 자격으로 국회 해산을 운운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언론 장악이 급하고 탄핵이 두려워도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방송사에 대한 위법한 자료 제출 요구와 언론자유 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 개입 지시,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 등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치는 걸 모르나요? 지금 이 정부 수준과 현황이 이런 겁니다. 가벼운 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논란을 만들고 스스로 자중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설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 경박함이 고질병인 듯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